안녕하십니까. 데일 카네기 코리아의 배득형입니다. 혹시 조화리의 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화리의 창에서 조화리는 이 이론을 고안해낸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의 이름을 합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조화리의 창은 일종의 자기인식 모델로 총 4개의 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습니다. 가로축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로축은 타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영역은 열린 창입니다. 열린 창은 나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남도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영역이죠.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는 것을 아는데 다른 사람들도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열린 창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또한 내가 문서 작업에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 또한 내가 문서 작업에 약하다는 것을 잘 안다면 이것 또한 열린 창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 영역은 숨겨진 창입니다. 남은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즉 나만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친밀한 사이일수록 이 숨겨진 창의 크기가 줄어들죠. 그래서 특히 팀원들이 리더를 신뢰하지 못할 때 자신의 많은 부분을 숨겨진 창으로 두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팀원들이 느끼기에 리더의 숨겨진 창이 크다고 느껴지면, 즉 숨기고 있는 영역이 많다고 느껴지면 이 또한 팀원이 리더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영역은 보이지 않는 창입니다. 타인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나는 스스로 모르고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창에 해당하는 것은 나의 단점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스스로 잘 알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야, 너 이거 잘한다 라고 말해줘서 아, 이게 내 장점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 나의 안 좋은 습관들 같은 것들이죠. 대표적인 예가 꼰대짓입니다. 꼰대는 나의 말이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문제는 대체로 꼰대는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드백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죠. 네 번째 영역은 미지의 창입니다. 남도 모르고 나 또한 모르는 그런 영역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롱 피아비라는 당구 선수입니다. 그 선수는 올해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선수는 캄보디아인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케이스죠. 그런데 2011년 어느 날 우연하게 남편을 따라서 당구장에 갔다가 그 재능을 발견한 케이스입니다. 그 전까지는 피아비 선수도 또는 다른 그 누구도 피아비 선수에게 당구에 재능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미지의 창은 우연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이 미지의 창에서 다른 창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죠. 미지의 창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타인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겠죠. 그리고 열린 창은 나도 알고 타인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창과 보이지 않는 창은 소통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숨겨진 창과 보이지 않는 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리더로서 뿐만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숨겨진 창과 보이지 않는 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인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열린 창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인데요. 숨겨진 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열린 창으로 옮긴다는 것은 나를 좀 더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어떠한 능력을 갖추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해당 능력이 없으면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수학여행에 갔을 때 장기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춤을 추고 또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죠. 장기자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은 다들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를 부르고 정말 춤을 못 추는데도 춤을 추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는 그 친구들의 노래나 춤을 보면서 웃곤 합니다. 왜냐하면 못하기 때문에 우스꽝스럽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포인트인데요. 노래를 못하지만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 친구, 또 춤을 못 추지만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친구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자신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오히려 자신감이 대단하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이처럼 자신감이란 것은 능력이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드러내더라도 나의 가치는 그대로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에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정말로 자신감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숨겨진 창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선 이러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는 숨겨진 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창의 크기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면 됩니다. 우리는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이나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 그리고 더 좋은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포지션이 높아질수록 피드백을 주는 경우는 많아도 사실 받는 경우는 줄어들죠. 팀원 입장에서 리더에게 피드백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점차 피드백을 받는 경우는 줄어들게 되어 있죠. 나의 보이지 않는 창을 인지하려면 다른 사람이 피드백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드백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포지션이 높을수록 더욱더요. 먼저 피드백을 요청하는 간단한 행동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창의 크기를 줄이고 그 부정적인 영향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피드백을 들으면 그 피드백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만약 기분 나쁘다는 티를 내거나 핑계를 대면 상대는 더 이상 내게 솔직한 피드백을 주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피드백을 요청하더라도 그냥 내가 듣기 좋은 그런 말만 해주게 되겠죠. 이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창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진 창과 보이지 않는 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진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를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먼저 피드백을 요청함으로써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